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야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일 LA 곳곳에서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 등이 개최됩니다. 일부 지역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30년 전 어린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대 여성 수잔 스미스가 가석방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죄질에 비해 너무 짧은 형량이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 폐렴이 확산하면서 연방정부가 50세 이상 성인에게 폐렴 예방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초박빙 상황에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오던 흐름을 뒤집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는 47, 해리스는 4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선 트럼프 47, 해리스 48%였는데 이번엔 양상이 바뀐 겁니다. 특히 8월엔 해리스 후보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도가 정확하게 50대 50이었는데 이번엔 호감은 45%로 줄었고 비호감은 53%로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경제매체 포브스의 조사 결과도 비슷해 트럼프 51대 해리스 49%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지만 한 달 전 조사 때 트럼프 48, 해리스 52%로 4%포인트 뒤지던 상황을 트럼프가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투표 의향자 가운데 12%는 여전히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포브스는 보도했습니다. 경합주 조사 결과는 더 팽팽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40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은 해리스 49.1, 트럼프 48.5%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리스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선 근소하게 앞섰고 반대로 트럼프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입장에선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앞선다는 지표를 받았지만 또 다른 블루월 지역인 위스콘신이 불안하다는 의문을 남긴 셈입니다. 초박빙 대결이 계속되면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대선 후 폭력 사태가 우려스럽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세를 탄 트럼프는 대유럽 적자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만큼 유럽연합은 작은 중국이라면서 집권 시 전방위 압박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잠시 후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조지아에서 그리고 내일은 팝스타 비욘세의 지원을 받으며 텍사스에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LA 다저스와 뉴욕의 양키스, 메이저리그 최고팀을 가리는 드림 매치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다저스가 4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에 나서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빅매치를 앞두고 한인타운도 벌써부터 경기 관람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를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LA 다저스가 최종 우승을 놓고 다툴 팀은 27회 우승에 빛나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각 팀은 무려 43년 만에 맞붙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양키스의 홈런왕으로 불리는 에런 저지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지난 경기 MVP로 선정된 한국의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 등 현역 최고 타자들의 맞대결도 관전 포인트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It's just fun for the game of baseball, you know, two of the most historic franchises in baseball and a lot of superstars on each team, and it's going to be a lot of fun. 逆に見る側だったので、楽しみにはもちろんしてますし、悔しい思いの中で、今年は自分がプレーできるという喜びをまずフィールドで出せ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You know, you just try to treat it like any other series, any other game. You know, especially a team like this. You know, I think just trying to treat it just like that. Like, hey, it's another series. Go out there and just take care of business. 다저스는 지난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4년 만, 양키스는 15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경기에 LA와 야구 팬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I'm a little nervous about New York, but we're gonna do it. I just got some gear for the family. Got this nice hoodie, some stickers, especially the one that says World Series. 한인타운도 경기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월드 시리즈 때문에 치킨과 이제 닭껍질 특별하게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야구를 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맥도 하시고요. 네네. 역사적인 빅매치 경기에 현재 티켓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월드시리즈 1차전 티켓 최저가는 $930, 특히 3차전의 티켓 최고 가격은 $29,00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드시리즈 경기 1, 2차전은 내일부터 이틀간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며 LA 시간으로 오후 5시 8분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내일 LA에서 월드시리즈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들이 열리면서 역대급 인파가 몰릴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따르면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4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대결하는 첫 경기는 내일 오후 5시 8분 최대 5만 6천 명의 관중이 참석할 수 있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또한 LA 레이커스와 피닉스 선즈의 NBA 농구 경기, 그리고 대학과 고등학교 등의 풋볼 경기, 이어서 데이비드 길모어, 싱어송라이터의 공연 등 모두 5개의 스포츠 이벤트와 2개의 대형 콘서트가 LA 곳곳에서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당국은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 교통 요원과 경찰 등 교통관리 인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the Dodgers will take the field for Game 1, and the city will be ready to take action as well. LAPD is also taking proactive steps to ensure that celebrations are peaceful. Traffic, of course, is a top concern for all of us.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 deploying more than 100 white-glove traffic officers to help with traffic. 한편 시 당국은 메트로의 차선을 추가로 운영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기온이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초반에 머물다 다음 주부터는 7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역시 이번 주말까지 80도대 중후반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평균 70도대 이하로 떨어져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막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평균 80도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고 해안가는 평균 60도대 후반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작업 중 벽 안에서 발견된 유골이 168년 전에 숨진 10대 소녀로 확인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케인 카운티 당국은 DNA 기술을 통해 주택에서 발견된 유골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6년 인디애나주에서 숨진 17살 소녀 에스터 그랜저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978년 일리노이주 바타비아시에 거주하던 한 부부는 주택 리모델링을 하던 중 벽 안에서 인간의 턱뼈를 발견한 후 이를 시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디애나주에서 숨진 그랜저의 유골이 바타비아에서 발견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당시 누군가 유골을 도굴했거나 의사들이 해부학 연구를 위해 유골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주 당국에 따르면 에스더 그랜저는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버리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넨데즈 형제가 재심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의 증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메넨데즈 형제들의 형량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재심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형제가 살인 당시 26살 미만이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닌 50년에서 종신형의 형량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며 형제들의 석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 have to tell you that after a very careful review of all the arguments that were made for people on both sides of this equation, I came to a place where I believe that under the law, resentencing is appropriate. What that means in this particular case is that we're going to recommend to the court that the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be removed and that they will be sentenced for murder, which, because there are two murders involved, that will be 50 years to life. However, because of their age, under the law, since they were under 26 years of age at the time that these crimes occurred, they will be eligible for parole immediately. 다만 조지 게스콘은 이번 결정을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 가운데 청원서는 내일 제출될 예정이며 심리는 한 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메넨데즈 형제들의 가족들은 LA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들의 재심과 증거물 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56살인 라일과 53살인 에릭 메넨데즈는 지난 1989년 자택에서 자신의 부모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현재 30년 넘게 구금된 상태입니다. 30년 전 치적 문제로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대 여성 수잔 스미스가 다음 달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잔 스미스의 전 남편 데이비드 스미스는 다음 달 수잔 스미스의 가석방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여전히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가석방 역시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cares me because I don't want to see her. It makes me nervous for taking two lives, and it was done with malice and forethought. No, 30 years is not near enough. 수잔 스미스는 22살이던 지난 1994년 불륜 상대였던 남성이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당시 3살과 14개월이던 자신의 두 아들을 카시트에 앉혀놓은 채 차를 호수로 밀어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한편 수잔 스미스가 체포됐던 지난 1994년 캐롤라이나 주 법에 따르면 종신형은 무기징역이 아닌 가석방 심리가 가능한 의미의 종신형이었으며 이후 199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종신형의 의미가 가석방이 불가능한 실제 무기징역으로 변경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부모가 10대 아들이 AI 챗봇에 중독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AI 챗봇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랜도 연방법원에 따르면 메건 가르시아는 14살 아들 슈얼 세처가 영화 왕자의 게임 등장인물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과의 대화에 점점 빠져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졌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개발사인 캐릭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세처는 AI 챗봇에 빠져들면서 성적 대화를 나누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으며 특히 세처가 목숨을 끊기 전에도 챗봇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했습니다.
this were an adult in real life who did this to one of our young people, they'd be in jail. Even in one instance, one of these bots said, promise me that you'll never fall in love with any woman in your world. 세처의 변호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AI 체포시 세처에게 우울증과 불안, 수면 부족 등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릭터 AI 측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사용자 입력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과 사용자 시간 알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0세 이상 성인에게 폐렴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최근 미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백신 접종 권장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50살로 낮추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폐렴구균 백신은 주로 65세 이상 성인과 5세 이하 어린이에게 권장됐지만 최근 6개월 동안 폐렴과 기관지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성인이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15종 이상의 폐렴구균 균주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4종이 제공되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접종 이후 6개월 뒤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폐렴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며 피로와 발열, 그리고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설사와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 상가의 명품 중고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쯤 뉴서울 호텔 상가에 위치한 명품 중고 매장 노블레스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성 용의자 5명이 매장 유리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매장에 침입해 물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범행 과정에서 경비원까지도 공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과 인근 업주들은 해당 상점이 올림픽 경찰서와 불과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했음에도 강도범들이 버젓이 범행을 벌였다면서 불안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이 LA 한인사회에 지역 건강식품을 선보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함양군과 LA 한인회 그리고 건강식품업체 K힐링 관계자들은 오늘 200여 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하고 함양군이 후원한 건강식품과 다양한 식료품을 제공했습니다. LA에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더 다양한 항노화 식품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요. 요번 행사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행사를 많이 준비할 생각이고요. 한편 함양군과 LA 한인회는 한국 특산품 홍보와 한인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의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서 파병된 게 확인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접경 지역 쿠르스크 등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의 결산 기자회견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또 러시아 하원이 군사원조 관련 조항에 있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북한과 비준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т процесс.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일축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훈련받는 북한군 첫 번째 병력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쿠르스크에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면서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5곳에서 훈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어느 편에서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유럽연합 역시 유럽과 세계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독단적 적대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선제적인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부산 미군 부대의 한 보급 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11시간 넘도록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치솟습니다. 건물 양쪽에서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쏘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매캐한 연기까지 퍼져 놀란 주민들이 도로로 나왔고 경찰은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퇴근하면서 오다가 불 난 거 봐가지고 근데 이제 불이 계속 퍼지더라고요. 연기가 계속 나길래.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이마나 이렇게 볼 주위가 많이 뜨거웠고요. 목이 매캐해서. 어제 저녁 6시 반쯤 55 보급창 안 냉동창고 한계동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창고는 용도 변경을 위해 공사 중이었는데 화재 당시엔 작업자가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산 소방 재난본부는 불이 난 지 1시간 반 만에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연기와 분진 확산으로 119 신고가 30여 건 잇따랐습니다.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뿌연 연기가 창고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부터는 1단계로 대응 단계가 낮아진 상황. 불이 쉽게 잡히지 않은 이유는 해당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창고 안에 화재에 취약한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탓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보급창 특성상 인근에 있는 창고에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북한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풍선으로 대남 전단을 살포한 건 처음인데 가뜩이나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단 살포 경쟁이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지자 누군가 황급히 치웁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전단입니다. 전단은 용산 전자상가 등 대통령실 부근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난하거나 대파값도 모른다며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보내던 북한이 대남 전단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남측 무인기의 평양 침투에 이어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전단이 집중된 것도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과 관련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도 김정은 부녀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 내용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뭔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실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우리는 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 성격이 강하다고. 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사실상 방치하자 북한도 표현의 자유라며 오물풍선을 보내다 이젠 대남 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한 납북자 가족 단체는 다음 주 파주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까지 했지만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전단에 대해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보내더니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조잡한 수준의 전단까지 보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뚜렷한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플러스 0.1%. 올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입니다. 역성장을 기록한 2분기보단 나아졌지만 당초 0.5%는 나올 거라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가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 수출 물량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 배터리와 소재 부문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B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좀 더 심화돼서 나타난 게 영향이 좀 컸다고 보이고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에는 경고등이 켜지고 내수 회복 속도는 더뎌진 겁니다. 문제는 해법이 뾰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돈을 더 풀 여력도 없고 이미 한 차례 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데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2.4%로 내려잡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던 최상목 부총리는 온라인 회의를 열어 내수와 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유엔은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현지 시간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571억 톤으로 사상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엔은 지금부터 감축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도 이번 세기 안에 기온이 2.6도에서 2.8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대로라면 최고 3.1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매년 7.5%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배출량 격차는 명확하며 우리는 불장난을 하는 셈이라며 정책 목표와 실행 사이의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오는 2027년에 출발하는 우주여행 티켓 판매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업 항공 우주기업 설라는 어제 오후 타오바오몰 라이브를 통해 우주여행 티켓 2장을 판매했는데요. 가격은 장당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9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티켓 구매자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5분 이상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약 12분 동안 준궤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라는 재활용 로켓과 유인 우주선 캡슐을 결합해 우주여행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유인 우주선 캡슐의 높이는 약 4m, 직경은 3.5m로 파노라마 창 6개가 있고 한 번에 승객 최대 6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설날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국 상업 항공 우주업계 선두주자입니다. 베네치아 시청 직원들이 관광객들의 관광 패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2천만 명이 방문한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과잉 관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 입장료를 도입했는데요. 베네치아 시장이 도시 입장료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며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4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해 총 54일 동안 시행됩니다. 금액도 일찍 예약하면 올해와 같이 5유로지만 방문 예정일로부터 나흘 이내 예약하면 10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검시관이 산타루치아역 등 주요 지점에서 무작위로 검표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시 입장료는 베네치아에서 숙박하지 않고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만 부과됩니다. 승리를 자축하던 선수들을 향해 폭죽이 날아옵니다. 한 선수가 폭죽을 줍고 뛰어가는데 이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벨기에 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가 관중이 경기장에 던진 폭죽을 연막탄으로 알고 치우려다 폭죽이 터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완전히 절단됐고 두 손가락은 마디의 절반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편은 다리에도 박혀 48시간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죽을 던진 관중은 벨기에 출신 20대 남성으로 드러났고요. 이 남성은 법적 책임 외에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손님이 식사 중 다른 손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더니 침까지 뱉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인사불성인 이 손님,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 속 검은 옷을 입은 남성과 경찰의 모습이 보이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하다가 자칭 변호사라는 여성한테 침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30, 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 2명이 소주 반병과 안주를 먹고 나서 25분 뒤 그냥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데요. 옆자리 남자들이 치근데 기분 나빠 계산을 못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황당한 주장에 식당 사장인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여성들에게 계산해야 한다고 타이르자 이번엔 경찰과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나 변호사야 라고 소리치며 반말로 언성을 높였고요.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침까지 2번이나 뱉으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실랑이 끝에 일행이 계산을 했지만 글쓴이는 진상 손님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법을 모르는데 변호사요? 진짜 변호사라면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지역 축제장의 비싼 음식값,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라면 어떨까요? 지난주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김치축제에서 판매된 보쌈 김치 요리입니다. 3만 원짜리엔 수육 20점에 김치가 조금, 만 원짜리엔 수육 10점에 두부 3조각, 김치가 올려져 있는데요. 일부 상점에서 판매한 음식들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러니 지역 축제가 망한다,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자릿세가 문제인지 등 가격 대비 다소 부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치솟은 배춧값 등 물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사 결과 3만 원짜리 보쌈김치, 원래 홍어 삼합이었고요. 한 업체가 홍어가 다 떨어지자 홍어만 빼고 같은 가격에 계속 팔았는데 광주시는 이 업체의 내년 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 출신 요리사들이 참석해 화제가 됐는데요. 주최 측은 사흘에 걸친 축제 기간 6만 8천 명이 방문해
김치 등 모두 8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구름 사이로 신비한 기둥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하늘까지 뻗어 자란 콩나물을 연상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무지갯빛 구름 모자 사이로 막대 기둥이 솟아 있는데요. 지난 21일 태국 우본라차 타니주에서 포착된 구름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잭과 콩나물을 보는 것 같다, 천국의 기둥, 마법사의 지팡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당시 하늘이 예뻐서 찍었는데 사진에 기둥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실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태국의 한 대학 교수는 카메라에 이상이 있거나 조작이 아니라면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할 때 생기는 소멸 흔적이라고 추정했고요. 태국 현지에서는 비행기 뒤를 따라 생기는 구름인 비행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김치통을 들고 한바구음을 보입니다. 한국인이 담근 진짜 김치를 맛보고 싶다던 이 남성. SNS에 한국 김치 구매 성공기를 올리자 2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진짜 김치를 구한 비결은 바로 직장 동료의 조언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빵집에서 김치를 산 건데요. 빵집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영어를 못하는 아주머니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보여줬다는데요. 여기엔 한국 친구가 김치 먹으러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라고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남성은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김치를 나눠 먹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요즘은 국내에서도 한국산 김치 먹기 어렵다는 토로와 함께 김치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